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전국 택배노조 부위원장 겸 쿠팡본부 준비위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택배 기사 고 오승용 씨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자, 우선 일어나서 안 될 사고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새벽 배송과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좀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 사고가 예견된 사고다.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오승용 님이 일주일에 주 6일을 연속으로 야간 업무만 철야 노동 방식의 야간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굉장히 그 노동 강도가 강한 업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그것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고인께서 매우 그 심각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현실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청희 위원장님, 지금 예견된 사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2020년부터 해서 쿠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이제 배송 기사도 있고 물류센터 노동자들 총 포함해서 예. 총 25명이에요. 25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또 물류센터에서 한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셔서 이제 26명이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네네, 부분이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거죠, 쿠팡은. 예. 근데 이제 이들의 노동, 특히 새벽 배송의 문제를 보면 노동 시간대가 몇 시쯤이냐, 예. 이제 주간이냐 야간이냐 요거 노동 시간대도 있고 노동 시간 길이도 길고 노동 밀도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이제 이제 심각한데 예. 이런 요인이 아주 쿠팡의 속도에 맞춰서 다 돌아갔던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야간 노동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없는 이제 비어 있는 공백 상태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너무나 수많은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이후에도 쿠팡에서는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데 또 정부 역시 사실 좀 방치해온 것 아닌가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예견된 사고였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노동자가 죽는 현장을 우리 사회가 이제 과연 허용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새벽 배송으로 이렇게 이제 뜨거워진 이 논쟁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노동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의 질타가 있었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SPC 뭐 사태를 봐서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사무처장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지금 민관의 아주 총체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현장에서도 이제 노동 상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듣고 이야기 넘겨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사건은 이제 쿠팡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쿠팡에선 개인적인 문제라고 또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이게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야 배송이라는 이 시장이 좀 각 가정에 있는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심야 노동이 확대되고 있고 뭐 사실 쿠팡뿐만 아니라 뭐 마켓컬리나 뭐 예. 다른 뭐 SG
SSG 뭐 배송 등의 이제 심야 배송들이 계속 서비스가 이를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분 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고 오승용 씨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출근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경조휴가라는 뭐 규정들이 보통 회사마다 있게 마련이고 지금 고 오승용 씨는 뭐 이틀 만에 좀 나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보다는 좀 많은 휴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혹시 본인의 의사였는가? 아니면은 그 처한 근무 조건과 계약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미 이제 유족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인께서는 그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실제로는 하루를 쉬고 이제 예. 출근을 하고 바로 출근 그날 첫 출근해서 이제 사고가 나신 건데 이틀을 쉬고 싶다고 했으나 이게 반려되고 거부당해서 하루만 예.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 형태 자체가 이제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보니까 뭐 연차 휴가 같은 것도 없고 말씀하신 경조사 휴가 예. 이런 게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적용 못 받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쿠팡식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쿠팡은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것도 다 무관하게 365일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쿠팡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기 대리점 소속 기사로 365일 배송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예. 이제 구역을 회수당한다거나 재계약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리점에 이 오승용님을 대체해서 일할 기사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 자체가 좀 부족했단 말씀. 그렇습니다. 인력도 네. 부족하고 또 시스템 자체가 이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것에 미달됐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로에 시달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그 고인께서 그 27일 휴무가 될까요라고 문자로 질문을 했더니 대리점 측의 팀장 답변이 안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는 답이 왔는데 사실 이건 존댓말만 들어갔을 뿐이지 좀 억압적인 말투인 거고 이게 그 계약 아까 얘기하셨던 재계약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 아닐까 싶은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던가요? 예, 택배 기사들은 다 1년 기간이고요. 예.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라도 그 소위 말하는 배송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떨어지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배송 구역을 회수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이면은 다음에 아예 재계약이 안 돼 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훌쩍 넘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 고용직이란 이유 때문인 건데 이게 사용자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에 그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쿠팡 측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될 수 있고 과연 산재 처리는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쿠팡의 지금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이 이제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예. 이제 물류 배송을 맡고 있고 그 쿠팡 CLS라고 불리는 그 로지스틱스 서비스에서 다시 택배 영업점이랑 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또 택배 기사와 또 이제 운송 계약을 맺는 형식이어서 이 기사님들이 다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각종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현실이 있고, 근데 다만 그 이제 그 택배 기사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이제 일부 업종에 있어서 2023년 7월부터 이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 산재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보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막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배송을 할 때 그 쿠팡에서 개발한 앱을 쓰고 있고 그 쿠팡에서도 이 AI 그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 그 앱을 사용하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 통제를 그 앱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우리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앱을 일단 통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쿠팡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팡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그 판사 배정도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처럼 쿠팡 쪽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공정하게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내가 좀 더 배정을 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 무리하더라도 이제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고 정슬기 씨 작년이었었나요? 지난해 5월에 과로로 숨지고 그때 이제 그분의 말씀이 좀 많은 울림을 사회적으로 줬기 때문에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단도 뭐 노조 측에서 끓이시고 이제 그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야간 택배 노동자에게 격주 주 5일제 도입하겠다 이런 방안도 쿠팡 측에서 좀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고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론으로 도달한 거는 사실 자신들이 내세운 대책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의지가 없는 대책, 면피용이었단 말씀이세요? 면피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격조일제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야간에 지금 주 6일 연속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주는 5일, 한 주는 6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그 야간 배송 기사들의 업무 일수, 근무 일수를 조정하겠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승용님 돌아가시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고임부터도 7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하신 것이 발견이 됐어요. 8일까지도 이제 일을 하셨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시스템상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인데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쿠팡이 만들고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사들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받으러 가는 현장도 그 캠프라고 하죠. 거기도 이제 쿠팡이 지은 건물이고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제, 6일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7, 8일씩 일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힘들어지고 위험한 거고 쿠팡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연속 7일 이상은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연속으로 15일 이상도 일하신 분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이 과연 처음부터 애초에 이 근무 일수를 조정하려고 관리하려고 할 의지가 있었는가. 이 문제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디로 일을 한 게 9월 달에도 이미 밝혀져서 됐던 건데 10월 달에도 이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연속 노동이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려고 했던 면피용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속 15일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지금 그 고 오승용 님이 일했던 그 대리점의 동료 기사님들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조건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 회사는 모르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반론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사실 반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개인이 원하는 노동은 뭐든지 다 수요가 있으니 열어주자는 질문인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누리고 계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노동시간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뭐 한 120시간 일하고 쫙 쉬고 하자 이런 거랑 같은 건데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다 허용되는 사회가 과연 올바른 그런 사회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이거 그 회사 측에서 마음을 먹었다면은 뭐 이렇게 좀 아이디를 편법으로 도용하는 방법들도 사전에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고 보는 입장이신 거죠? 충분합니다. 제가 현장 기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어떤 아이디로 접속을 했는지 예. 그리고 현장에 이제 들어갔는지 예. 현장이라 하면 이제 캠프를 말하죠. 거기 다 CCTV도 있고 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 연속으로 15일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으로도 그런 어떤 아마추어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현재 쿠팡은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도 좀 묵인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야간 배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편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건데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업무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야간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네. 일단은 먼저 이제 이번에 이제 논쟁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교대 근무, 야간 노동, 그다음에 야간 고정 노동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좀 약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들은 예. 이제 교대제입니다. 이제 뭐 3주 2교대, 뭐 4주 3교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교대제인데, 이 지금 쿠팡 택배 이제 배송 기사들은 야간 고정 노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에 공공운수 노조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를 이제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야간 고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이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면 장애가 오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이분들은 이제 반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면 장애, 그렇게 되면서 만성 피로, 뭐 우울증, 그다음에 뭐 혈당 불균형이나 뭐 당뇨병, 그다음에 뭐 등등 소화 장애까지 해가지고 여러 건강 문제를 낳는 것이 이미 이제 야간 노동인데, 그래서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요새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야간 근로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을 이제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야간 교대제하고 야간 고정하고 뭐 어떤 게 더 안 좋은가?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바뀌는 것보다 이제 똑같이 일정하게 고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대제보다 야간 고정 노동이 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주야 막교대, 그다음에 뭐 3교대 이런 노동자들하고 야간 고정 노동을 비교했을 때 역시나 야간 고정이 더 나쁘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간 고정 노동에 그러면 확실하게 완전히 그 몸이 바뀔 수 있는가, 전환이 되는가 예.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극소수만 가능하고 예. 이제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분들도 이제 아침에 퇴근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배송 기사들도 그렇지만 아침에 퇴근을 하면 나는 이제 자기 시작해야 될 때 이제 가족들은 뭐 출근 준비하고 등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 뭐 누가 우편물이 온다거나 그러면 또 깰 수도 있고, 좀 잘 때 되면 또 식구들은 또 퇴근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주말에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또 똑같이 낮에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야간 고정에 맞춰서 바꾸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연구 결과들은 야간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인간의 생체 리듬상 굉장히 안 좋다는 연구 네네. 결과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그게 교대제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 연구 그렇습니다. 결과도 네.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낮에 일하고 네. 밤에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형태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면 시간을 보장을 해주더라도 이 낮과 밤이 바뀌었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몸에 미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계속 오랜 시간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지금 뭐 야간 노동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지불하고 똑같이 수면 시간 보장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또 인식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관련해서 어떤 조건과 논의가 뒷받침이 돼야 야간 노동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사무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 좀 논의가 더 뒷받침되고 조건들이 생겨야지 이런 노동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류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한 30만 년으로 잡으면은 이 야간에 움직이기 시작한 야간 노동이 시작된 거는 뭐 한 150년 정도밖에 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간 노동을 보면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야간 노동. 예. 그 야간 노동이고 또 두 번째는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좀 강요되고 있는 야간 노동.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야간 노동은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서비스 부분, 예. 뭐 경찰, 뭐 군대, 뭐 교정, 뭐 병원, 뭐 소방 등의 좀 비상시를 대비해서 야간에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노동을 하는 이런 업무들, 또 하나는 이제 통신사나 발전사와 예. 같이 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을 위한 기관들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러한 야간 노동이 있는 반면에 또 이익과 편익을 위한 야간 노동은 뭐 과거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의 그런 24시간 교대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물류 산업의 야간 노동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야간 노동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가 이 노동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한 야간 노동인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이 야간 노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 아니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간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 야간 노동으로 인해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대한 충격이 없도록 완화하면서 이 야간 노동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런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사회 필수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교대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나 편익을 위한 이 야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고정근로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제조업 공장들 대공장에서도 24시간 맞교대를 했을 때도 야간 고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노동자가 이제 계속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노동자의 인체에 끼치게 될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또 생산력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대제로 하지 야간 노동을 전담하는 인원을 따로 구성은 하진 않고요. 근데 다만 지금 야간 전담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그 고용 관계를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관여하지 않고 다 개별화가 돼 있으면서 야간 노동이 되었다가 그 노동자가 힘들고 떨어져 나가면은 다른 또 사람이 와서 야간 전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싶긴 한데, 안 좋다는 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근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사회적 대화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그 새벽 배송 시스템이 이렇게 고착화시켰다는 것을 이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쿠팡 자체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결국 비용 문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용자들은 다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 자본의 이익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등한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는 거에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인간성까지 보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을 부분이고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한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그 제조업, 자동차, 그 완성차와 부품사에서의 그 주요 막교대에서 주간연소 이교대제로 이제 바꾼 그 역사가 오래간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중반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제 그때도 그 실제 이제 전환을 할 때 예. 과연 이게 그때도 논의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노동자들은 야간 내에는 이제 쉬자, 야간 내에는 자자 이런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요구했던 것이 노동 강도 강화를 하지 말고 임금 삭감을 없이, 예. 그 다음에 노동 그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런 조건을 갖고 이제 주간연수 이교대제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근데 사측에서는 당연히 생산량 유지를 이제 맞춰야 한다는 예. 것이 이제 각 양측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를 계속 활발하게 했고 결국은 그런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리고 2011년, 12년 이때는 그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GM 공장을 방문해서 예.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한 이제 일이 있어요. 예. 정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왜 또 이게 다시 후퇴했나? 예. 이제 이런 고민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은 또 쿠팡에서는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혁신이라고 말하는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 과로를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마치 막 뭐 선택을 했다, 혹은 뭐 원해서 한 거 아니냐라거나, 예. 노동자가. 혹은 예. 뭐 그런 논의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예.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예.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알겠습니다. 할 일이 아닌가. 이 세 분의 이 얘기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결국은 지금 이런 근무 형태가 계속 나오는 것은 비용 논리라는 건데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 방점을 찍어서 좀 얘기를 더 풀어보자면 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세 분께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번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새벽 배송 자체를 아예 규제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일부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은 또 뭐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세 분께서는 새벽 배송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는 폐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예.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이 현재처럼 사실 제도적 보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이라면 있는 제도를 수정 보완하자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예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 일말에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하고 고객들의 어떤 편의까지도 예.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사회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편리한 소비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 배송을 비롯해서 이 네. 야간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 또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제주에서 뭐 이제 새벽 배송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은 예.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달걀, 뭐 두부, 뭐 이런 것들을 아침에 저녁 12시 전까지 그 배송 요청을 하면은 아침 7시 전에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동자들의 예. 그 삶과 그런 노동권을 바꿔가면서 이제 누려야 될 서비스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예. 야간 노동 금지되어야 한다.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것에 아무런 노동보호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고 쿠팡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을 넘어서 그 야간 노동에 대한 예, 예. 규제도 넘어서 그리고 실제로 야간 노동을 규제하면서 우리가 그 야간 노동의 경우에는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실제 제가 알기로는 쿠팡의 경우에 주간에 비해서 1.5배 수당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규제들은 쿠팡은 벗어나고 있는데 이 야간 배송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근본적인 고민부터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편리한 건 당연히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죽어가면서 누리는 편리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거고. 유천 위원장께서 혹시 관련된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희 단체는 이제 계속 되게 오랫동안 예. 그 야간 노동을 폐지하자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저도 당연히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이제 주장이고 가장 중요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당장 이루어지기는 당연히 이제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그 이번에 택배 노조에서 제안한 그 초심야 시간 자정부터 5시까지 예, 예. 배송을 제한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송 기사들의 노동 시간을 그렇게 좀 뭐 일정 시간대에는 좀 제한을 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뭐 좀 변동이 있을 예, 수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도 나왔던 그 정말 그 공공 필수 영역의 그 노동이 아니라면 되도록 전체 업종에 이제 전 산업에 그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어쨌거나 시작은 그 택배 배송부터 그리고 뭐 물류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제주도 그 정당에서 그 진보당에서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그 도내 공공기관 뭐 출연기관에서는 심야 노동 금지를 의무한다. 이런 것부터 예. 시작해서 이후에 뭐 민간업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뭐 제주형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 뭐 이런 제정을 예, 예.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부터 이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 택배 배송 기사들, 물류센터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말 그 제주도가 이걸 시작하면 정말 예.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배송을 중단하자라는 그 제안이 나온 거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의 완화책이 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 완화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새벽 배송 중단이다. 왜냐하면은 그 물량이라던가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조치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회적 대화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네. 자정부터 5시까지 배송을 중단하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새벽 배송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본 겁니다. 고객분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무시고 계신 시간에 저희가 일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깨셨을 때 그걸 받아보시는 건데 네네. 그 시간이 지금 아침 7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내내 배송하지 않더라도 예. 그 아침 7시에 맞춰서 갖다 드리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밤에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새벽 7시까지 다 아침 7시 갖다 줄 수 있느냐. 예. 이런 데에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쿠팡이 택배 기사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가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분류 작업이죠, 하나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냉팩이라고 이제 프레시백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회수 업무가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기사 1인당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간 기사, 현재 야간 기사 각각 하루에 5시간 이상, 한 6시간 이상은 이 업무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쿠팡 스스로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기사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면 예. 충분히 더 배송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우리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일찍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뭐 손톱깎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걸 예. 꼭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다 아침 7시에 해야 되는 새벽 배송 품목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정말 필요한 품목으로 좀 제한을 두어서 예, 예. 아침 7시까지 그리고 아침 7시까지 꼭 받아보셔야 되는 분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전 승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화에서 된다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택배기사의 업무를 줄여서 거기에 배송해드리고 나머지는 주간에 낮 시간에 배송을 해드리는 예. 식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빨리 받아보시고 싶은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받아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 분류 작업이나 회수 작업, 보냉팩 회수 작업 같은 거를 택배 기사들이 담당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계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사고가 나니까 좀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아까 하루 평균 3시간이요? 하루 평균 한 기사당 3시간 이상 예. 분류 작업이나 프레시백 회수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 이 작업만 다른 인원들이 하더라도 상당히 그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하루에 6시간을 예. 사실 메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5시간을 못하게 하는데 예. 6시간에 또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사측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 그거는 거죠? 명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해외에서는 새벽 배송의 야간 노동 같은 부분을 좀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네. 좀 사례를 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새벽 배송은 예. 사실 별로 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에서 사실 더 퍼져나갈까 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K 배송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뭐 국제노동기구부터 해가지고 뭐 유럽연합 그다음에 뭐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이 네. 야간 노동 야간 노동을 상당히 이제 규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을 이렇게 보장하도록 건강 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야간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몇 예.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뭐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를 포함해서 연속 7시간 이상 수행된 것을 ILO에서는 이제 야간 노동으로 정의를 하면서 예. 그 노동자 대표랑 뭐 정기 협의를 예.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권고는 뭐 24시간 내에 노동 시간을 야간에는 8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야간 노동은 뭐 주간보다 더 짧게 이제 일하게 하거나, 예, 예. 뭐 위험하거나 부담이 큰 직종에서는 야간 연장 근로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교대 사이에 최소 이제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휴식과 식사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권고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이제 그렇게 있고 권고를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그 야간 노동자의 노동 시간 24시간 기준 평균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 요것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한국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추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법에서 야간 노동을 원칙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에서 야간 노동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연속성 또는 공익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이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야간 노동의 건강 영향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명시를 하고 있고, 예. 되도록 줄일 것을 이렇게 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 건강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제 규제가 강한 나라들은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새벽 배송을 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굉장히 그렇죠. 인상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그 빠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혹시 또 K 문화가 돼서 다른 나라로 수출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 대만에 예. 몇 년 전에 쿠팡이 이제 진출했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철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 다시 진출한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경제계 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좀 섭외를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됐고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은 새벽 배송 금지는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벽 배송으로 인해서 지역 영세 상인들의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시 제품들, 신선식품들이라든가 여러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류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새벽 배송을 없애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또 그런 안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고 이제는 앞으로 좀 합의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새벽 배송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 재설계해야 된다? 아마 이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그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근무 형태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특수 고용직 문제나 노동시간 관리, 심야 노동의 최소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개혁에 가까운 그런 난제들이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세 분의 앞으로 좀 어떤 쪽으로 초점을 잡고 개선점을 찾아가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는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도 잘 나와야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요. 예. 많이 도모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택배노조에서 제안한 안은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그리고 일자리까지 유지하면서 예.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런 새벽 배송의 편리까지도 유지를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저는 충분히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 택배 현장 기사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일자리 문제입니다. 혹여나 야간 배송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잃을까 봐. 그런데 그런 안이 아니라 이제 아침과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간에 두 개의 조를 나눠서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누어서 배송을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임금도 기존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이제 새벽 배송 어떻게 가능한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제대로 된 K 배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 들이 할 수 없는 오히려 이런 많은 노동자들과 기업과 소비자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건강권도 챙길 수 있고 소비자들의 편리까지도 함께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닌데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네, 그 사회적 합의라는 내용 속에서는 사실 소비자들의 그 비용 증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데서 저는 사회적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다. 내가 잘 때 누군가 힘든 노동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좀 구조 개혁이 필요한지. 일단은 이러한 대화의 논의하에 지금 쿠팡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뭐 새벽 배송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단체에서 입장을 내지만 정작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쿠팡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쿠팡이 이 전체적인 물류 체계 안에서 노동자들을 좀 바라보는 그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쿠팡이 그 지금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더라도 이 노동자의 노동 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그 대화의 틀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새벽 배송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까 이제 프랑스 노동법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의 경우도 새벽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을 하면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죽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예, 죽는 예. 문제라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그 수산업장이나 뭐 이런 데도 일요일은 경매를 안 하거든요. 예, 예.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보장되어 있고 뭐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내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의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영향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왜 택배 노동자만 왜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면서
계속 7일 내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익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말씀 속에는 이것은 결국 법적인 규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제 유럽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통제를 하는 알고리즘의 공개라든가 이런 예. 것들로 또 이제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2분 내로 좀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낮 시간보다는 야간에 이제 노동 강도를 낮추어야 되는데 이제 쿠팡은 정말 그런 시도가 너무 없었고 이제 뭐 그런 다회전 배송, 마감 시간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로사 이제 노동자들이 과로하고 이제 사망한 노동자들이 꽤 너무 많은 것인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랑 사측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이제 사실 팀 플레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을 마치 쿠팡과 그 소비자와 야간 노동자가 아니라 예. 선을 쿠팡에 딱 긋고 야간 과로를 반대하는 입장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을 좀 잘 그어서 이렇게 좀 논의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두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건 다 동의를 할 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이 쓰러져 간 뒤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사실. 세 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생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보다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한 결과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기업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는 또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타까운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좀 사회적으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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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 오승용 씨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숨가쁜 속도로 움직이는 새벽 배송 체계와 반복되는 과로 문제, 거기에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법 제도까지. 누군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유지되는 서비스라면 그 시스템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고 오승용 씨를 비롯해 이름 없이 쓰러져간 모든 노동자들을 기억하면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사교육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